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제이슨입니다. 올해 초 양자산업 전망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와 양자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팽팽히 맞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조라는 등장으로 상업성과 범용성을 가진 양자컴퓨터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잠시 급등하는가 싶더니 양자칩 오류에 대한 이슈와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자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아이온큐의 경우에 매출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손실폭이 크고 당분간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아이온큐 주가를 약세로 이끌었고 나머지 양자주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양자주의 분위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기대 심리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자주의 실적과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여건과 불확실한 경제 지표, 그리고 아직 불완전한 양자 기술의 수준까지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큰 반전이 없다면 힘겨운 버티기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를 밀어 올려줄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단발성 호재로 잠시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의 우려와 걱정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시 1달러대의 주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양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양자 기술이 만들어갈 기대감도 우려와 걱정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양자주가 거품이라고 당장 외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 리스크와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여유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D-Wave는 사실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양자주 중에서는 나름 잘 버텨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까지는 가장 리스크가 컸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양자주 대비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Wave는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게이트 방식이 아닌 어닐링 방식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장 입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분야의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터, 립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서비스형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QCaaS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000개 이상의 큐비트와 대규모 용량을 보여주는 신제품 어드밴티지 2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오류율이 이전보다 개선되었고 신뢰성도 향상된 제품이고 노이즈를 줄여서 정확도를 향상시킨 D-Wave의 주력 제품입니다. 립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는 지금까지 가장 믿을만한 수익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이 서비스는 아마존 브라켓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1999년 설립된 오랜 경험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항공사와의 노선 패턴 최적화, 폭스바겐과의 교통 흐름 최적화, NTT 도코모와의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와 같은 프로젝트 사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D-Wave가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예약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자사의 양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강화하기 위해서 리컨텀 런치패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런치패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드밴티지 어닐링 양자 컴퓨팅 시스템, 립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 양자 최저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3개월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라소프트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D-Wave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소식이었고요. 최근에는 독일의 고성능 컴퓨팅 분야 국립연구기관 율리히 연구센터에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터 시스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 2월 1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어닐링 방식으로는 해외에 설치되는 최초의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스타크 솔루션과의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작물의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타크 솔루션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된 상용 하이브리드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발표했고요. 양자 컴퓨터를 로봇에 적용해서 무인 항공기, 무인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자율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D-Wave는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판매 전략, 퀀텀 업리프트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3월 31일과 4월 1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휴비스 2025 양자 컴퓨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D-Wave의 제품과 기술 로드맵,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사들과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D-Wave의 양자 어닐링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적과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D-Wave는 작년까지 재무적인 리스크가 큰 편이었고 양자주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컸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매출이 분기별로 감소하고 있었고요. 특히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87만 달러 정도였고 순손실도 계속 늘어서 2024년 1분기 1730만 달러에서 3분기에는 2270만 달러까지 증가했었습니다. EPS가 2024년 매분기 마이너스 0.1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PE 비율은 마이너스 13.11, BPS는 작년의 분기별로 개선이 되고 있었지만 작년 3분기 기준 마이너스 0.08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D-Wave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드밴티지 판매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3억 2천만 달러까지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재무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D-Wave는 적자 기업이고요. 올해도 계속 적자 상태를 보이겠지만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2주 최저가는 0.75달러, 최고가는 11.41달러였고요. 현재 시각 기준 5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 의견은 6.3달러에서 9달러 사이의 주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50일 이동평균은 6.82, 200일 이동평균은 3.36달러이고 베타값은 1.1로 양자주의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다른 양자주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는 잘 지탱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양자주도 마찬가지겠지만 D-Wave는 당분간 힘겨운 버티기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성 호재가 주가를 잠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마저 없다면 빨리 포기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D-Wave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올해 이후의 장기적인 가치는 여전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D-Wave라는 회사의 실적과 기초 체력이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마감된 4분기 실적과 2024년 회계년도의 재무실적을 3월 13일 목요일 개장 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실적을 보고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주에 대한 투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포기하지 않고 저점의 기회를 살려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가져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